안녕하세요. 요즘 기생충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기생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인간의 평균 수명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요. 이렇게 평균 수명이 늘어난 이유를 대개는 과학과 치료의학이 발달해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평균 수명을 늘린 것은 대략 몇 년 정도밖에 안 되고, 더 결정적인 것은 바로 상하수도 같은 위생시설이 발달하면서 이런 위생시설이 평균 수명을 늘리는데 더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하네요. 지금도 저기 아프리카 후진국 같은 데 보면 상수도가 없어서 웅덩이 물을 막 떠다가 대충 먹고, 하수도나 화장실 같은 위생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각종 기생충에 감염된다든지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평균 수명이 아직도 짧은데요. 우리도 197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기생충에 감염된 비율이 무려 80%에서 90%, 많을 때는 94%까지 기생충에 감염되었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화학 비료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밭에 거름을 주려면 재래식 화장실 인분을 퍼다가 막 밭에 뿌렸어요. 그리고 수도 시설도 제대로 없어서 우물을 파서 지하수를 소독도 하지 않고 바로 생으로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생충에 감염될 확률이 높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러저러한 이유로 전 국민의 90% 이상이 기생충에 감염되었던 거죠. 그래서 국가 정책으로 초등학교 때 1년에 2번씩 대변 검사하고 기생충 약을 나눠주면 교실에서 선생님 보는 앞에서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한 주먹씩 기생충 약을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다행히 그 뒤로 위생시설이 좋아지면서 기생충 감염률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지금도 4대강 주변에 사는 분들은 기생충 감염률이 5%에서 많게는 10% 정도 나온다는 통계도 있어요. 기생충은 우리 몸에 기생하면서 영양분만 뺏어먹는 게 아니라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충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우선 기생충의 종류를 보면 12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것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어요. 원충, 선충, 촌충, 흡충으로 분류하는데요. 원충은 단세포로 되어 있어서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어요. 이것들은 숙주의 장을 점령하고 다른 장기나 조직으로도 침투해요. 포낭을 형성해서 음식이나 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고, 포낭 속에 들어있는 원충은 소화약으로도 죽지 않아요. 원충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이질 아메바라든지 여성들 질염을 일으키는 질 트리코모나스, 또 톡소플라즈마, 말라리아 원충이 있고, 두 번째로 선충은 끝이 가느다란 원추상 기생충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기생충들이에요. 해충, 요충, 십이장충, 분선충, 개, 고양이 해충, 사상충, 이런 것들이고, 세 번째로 촌충은 대개 마디, 체절, 편절을 갖고 있는 기생충인데 촌충은 인체에 사는 기생충 중에 가장 커요. 이 촌충이 장벽 점액질의 머리를 받고 기생하는데 마디가 끊어져서 칼국수처럼 대변에 나오기도 하는데 머리를 받고 있으면 또 자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쇠고기 촌충, 돼지 촌충, 생선 촌충, 개 촌충, 이런 것들이 있고, 네 번째로 흡충류는 덜 익힌 생선이나 갑각류, 낭포성 식물을 섭취할 때 감염될 수 있고, 대표적으로 간 흡충, 폐 흡충, 장 흡충이 있고, 이것들은 인체 면역 기능을 약화시켜서 수많은 병증을 유발하고 심지어는 암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러한 기생충의 감염 경로를 보면 주로 입, 코, 성관계, 그리고 피부의 모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감염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보는데요. 첫째, 기생충 감염의 최대 원인은 오염된 물이에요. 1995년 9월에 발간된 미국의 환경 잡지를 보면 미국인 5명 중 1명은
건강 기준에 미달하는 물을 마시면서 한다고 하는데요. 물속의 장 편모충이 구토, 설사, 우경련 같은 여러 소화기 장애를 일으킨다고 해요. 도시의 수돗물도 100% 안전하지 않아요. 염소 소독을 하면 세균은 죽일 수 있지만 장 편모충은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감염 경로는 음식인데요. 생선회나 스테이크를 덜 익혀서 먹는다든지 촌충은 덜 익힌 생선, 쇠고기, 돼지고기에서 전염되고요. 세 번째 감염 원인은 단체 생활로서 유치원이나 군대, 단체 여행에서도 감염될 수 있고요. 기생충에 감염됐을 때 나타나는 감염 증상으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피부 트러블, 식욕부진, 설사, 눈 주변이 검게 변하기도 하고 자다가 이를 간다든지 흙을 먹는 경우도 있고 코피가 자주 나기도 하고 맹장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 관절통, 근육통, 방광염이나 부인과 질병, 췌장 흡충의 경우에는 당뇨병이 생기기도 하고 치매 환자의 뇌에서 4가지 흡충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간질이라든가 심지어는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기생충을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흔히 약국에서 사 먹는 알벤다졸이나 플로벤다졸은 해충, 요충, 십이지향충, 분선충 같은 선충에만 주로 해당돼요. 앞에서 기생충은 120여 가지가 넘고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기존의 기생충약은 선충에만 해당되고 또 기존의 기생충약은 알은 못 죽이는데 새로 나온 천연물 기생충 구충제는 120여 가지 기생충은 물론이고 알까지도 다 퇴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천연물 기생충 구충제는 논문으로 그 근거가 다 있고요. 원료는 개똥쑥, 정향, 회양, 비자, 석류, 흑호두, 호박, 메밀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인체에는 안전한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생선회나 육회, 생야채, 생고기를 잘 드시는 분들이나 생수, 약수를 드시는 분들, 개,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 젓갈을 좋아하시는 분들, 각종 원인 모를 질병에 시달리는 분들은 한 번쯤 기생충 퇴치를 시도해 볼 만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